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서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186쪽부터 189쪽까지 익힘책 97쪽부터 98쪽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한 위인의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장을 펼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1.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친구들의 말에 주의하며 만화를 읽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그만해. 왜 싸워? 준서가 나한테 거친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어. 거친 말을 쓰면 친구가 속상해. 앞으로 쓰지 말자. 다른 친구들도 다 쓰는데. 요즘 친구들이 거친 말을 많이 쓰는구나.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고운 말을 쓰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글을 써서 알림판에 붙여두면 되겠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잘 읽어보았나요? 준서와 오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준서와 오딜이 싸웠어요. 그럼 1번 준서와 오딜이 싸운 원인은 무엇이에요? 준서가 오딜에게 거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서영이가 말한 의견은 무엇이에요? 거친 말을 쓰면 친구가 속상하니 앞으로 쓰지 말자고 했어요. 서영이의 의견에 준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다른 친구들도 다 쓴다고 했어요. 그럼 서영이가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밑줄 그은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요즘 친구들이 거친 말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서영이가 생각하고 있어요. 3번 서영이가 의견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글을 써서 알림판에 붙이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알림판에 붙이면 다른 친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러분, 만화를 읽으면서 혹시 어려운 말이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 떠오르났어, 떠오르다가 있습니다. 떠오르다는 위로 향하여 떠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노란색 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공이 위로 올라가요. 노란색 공이 위로 떠올라요. 또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침 해가 떠올랐어.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해가 떠오르고 공이 떠오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이나 생각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 문장을 같이 볼까요? 전학 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살펴볼까요? 먼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어떤 사물의 상태를 바꾸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럼 예시 문장을 통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강이 더러워진 원인이 드러났다. 그림을 보면 강이 더러워졌어요. 왜 더러워졌어요? 네, 강 저 위에서 지금 차를 닦고 있어요. 강에서 세차한 것이 원인이에요.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경기에 진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파란색 팀이 더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아요. 왜 파란 팀이 더 좋은 경기를 했을까요? 그림을 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눈을 보며 바통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빨간색 낱말은 무엇이에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란 어떠한 것을 하여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말해요. 어떠한 것을 하여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 예를 들어 달리기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달리기를 꾸준히 많이 하면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체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달리기가 효과적입니다.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그림은 낱말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교통 표지판 중에 하나인데요.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 자전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자전거를 타도 된다는 뜻일까요? 안 된다는 뜻일까요? 네,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이 의미를 알리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효과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서영이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서영이가 쓴 글이에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1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서영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이에요? 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이가 제시한 의견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디에 서영이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운 말을 씁시다 라는 서영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제시한 의견대로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모두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친구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였어요. 그럼 두 번째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낱말의 뜻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빨간색 낱말은 무엇이 있어요? 여기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된 그 이유나 사정을 뜻해요. 첫 번째 예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가 내 의견에 반대한 까닭이 궁금했다. 이럴 때 우리는 친구가 내 의견에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나 사정을 물어봐야 되겠죠?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선생님께서 내가 학교에 늦은 까닭을 물어보셨다. 이 친구가 지금 학교에 늦었어요. 학교에 늦은 이유, 학교에 늦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침에 늦잠을 잤거나 깜빡 집에 놓고 온 것을 다시 가지러 갔다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까닭을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봅시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을 살펴볼까요? 여기 제시가 있습니다. 제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여기에 있는 친구가 친구야 이렇게 해봐 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체육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했다.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해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규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번엔 꼬마 수업의 내용도 확인해 봅시다. 꼬마 수업에는 무엇이 나와 있어요? 먼저 위쪽에는 문제 상황, 아래쪽에는 주장과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문제 상황이란 무엇이에요?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일을 문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장이란 무엇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세우는 생각이 주장입니다. 그럼 근거는 무엇이에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알맞은 내용. 알맞은 내용이 근거가 되겠네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세요. 3.
정리된 내용을 보고 주장을 펼치는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 화면을 잠시 멈추고 제시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두 읽어보았나요? 그럼 문제 상황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바다에 떠다니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주장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 그럼 주장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말했어요? 여기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문제 상황, 주장, 근거를 이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여기에 써보도록 합시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며 천천히 써보도록 합시다. 모두 다 써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았어요. 선생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동물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일회용품 쓰레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동물들도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도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된 점과 고칠 점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공부한 것을 떠올리며 익힘책을 확인해 봅시다. 익힘책 97쪽입니다. 1번 국어사전의 내용을 읽고 자음자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낱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낱말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전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을 하게 된 이유나 사정. 친구가 웃는 땡땡을 모르겠다. 이유나 사정과 관련된 두 글자 낱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까닭입니다. 두 번째 사전도 살펴볼까요? 이번엔 이응, 이응으로 되어 있는 두 글자 낱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어떤 사물의 상태를 바꾸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감기의 땡땡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도 읽어볼까요? 어떠한 것을 하여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 우리 팀은 상대 팀의 공격을 땡땡땡으로 막아냈다. 이번엔 세 글자로 된 낱말인데요. 정답은 네,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어울리는 말을 찾아 써봅시다. 1번 문제에서 살펴본 까닭, 원인, 효과적이라는 3개의 낱말이 나왔습니다. 각 낱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며 사다리를 타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 까닭입니다. 까닭은 맨 마지막 문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까닭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볼까요? 서영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이에요?
두 번째 낱말은 원인입니다. 사다리를 한번 타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네요. 그럼 원인을 넣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낱말은 효과적입니다. 역시 사다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문장을 읽어봅시다. 서영이가 의견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여러분도 괄호를 잘 채워 넣어 보았나요? 이번엔 3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먼저 듣고 쓰세요. 그리고 알맞은 문장과 연결해 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시했다. 제시했다. 이렇게 잘 써보았나요? 그럼 제시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중에 어디에 연결이 될까요? 네, 두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친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음 두 번째 낱말을 불러보겠습니다. 떠올랐다. 떠올랐다. 여러분도 잘 써보았나요? 그럼 몇 번째 문장과 연결하면 좋을까요? 체육 시간에 한 놀이가 떠올랐다.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이번엔 세 번째 불러주겠습니다. 제시했다. 제시했다.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 어디에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서영이가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제시했다가 어울리겠죠. 마지막 네 번째 낱말은 떠올랐다. 떠올랐다입니다. 문장도 읽어볼까요? 전학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를 보면 운동장, 보다, 체육시간, 떠오르다 이렇게 4개의 낱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낱말을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운동장을 보니 체육시간이 떠올랐어 와 같은 문장을 만들었네요. 그럼 1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친구의 사진 보다, 전학 간 친구의 모습 떠오르다.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친구의 사진을 보니 전학 간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일기장 보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 떠오르다. 문장으로 만들면 일기장을 보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힘책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단원 미래 사회에 대해 상상하고 발표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